수익이 많이 난 달도 반성을 하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항상 공부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장이 안 좋다고 느껴지면 네. 쉴 줄 알아야 돼요. 쉴 네. 줄. 정리하는 질문으로 네. 그럼 올해 이제 마지막 4분기 네. 유망 섹터 좀 어디라고 이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까요? 유망 섹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유망한 거는 저는 전기차 쪽이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쪽이라 네. 그리고 지금 거의 그 메이저 자동차 기업들이 네. 2030년대 가지고서는 내연기관 차를 거의 안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전기차 관련해서 스몰캡도 그렇고 아무튼 섹터는 그게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그게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있고 저점일 때 이제 그쪽에 많이 살려고 그런 애를 쓰는 편이거든요. 그럼 혹시 유망 종목도 좀 힌트를 줄 수 있는 거 있을까요? SK 아까 보니까 SK 이노베이션 나왔잖아요. 네. 네네네. 그 외국인이 산 거. 네. SK IK 같은 게 저는 어쨌든 SK 이노베이션은 기업 분할을 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네. SK 아이테크는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네. 없으니까는 또 그거는 또 그쪽만 하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면 혹시 마지막 4분기에 좀 안 좋은 섹터? 아까 이제 금융주는 이제 대표님이 안 보는 섹터라고 하셨고 안 좋은 건 아닌 거죠?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안 좋은 건 좀 저- 어디일까요? 안 좋은 거는 벌써 반영이 다 돼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면 다 먹지 않나 그거예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기간에 따라서 달라져 있지. 기아차라든가 네. 현대차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저 기아차도 오늘 조금 샀거든요. 어.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77,000원 정도 되면 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뭐 버팅기죠. 뭐 그 옛날에 아니고 올 봄에 애플카 얘기 나왔을 때 10만 원 찍다가 맞아. 그게 이제 무산됐다 그래서 6만 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10만 원 찍었죠. 이게 네. 주봉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떨어졌을 때가 여기인가 그랬을 거예요. 6만 원. 네. 6만 원 후반. 6만 원 후반을 안 왔네요. 7만 5천 원대까지 왔네. 7만 5천 원, 7만 6천 원.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거의 바닥이면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 정도. 그때 이제 실적도 괜찮고 그러니까는 그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오늘 76,300원까지 떨어져서 네. 77,800원. 그래서 오늘 산 거는 조금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악재가 다 반영이 돼서 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어느 쪽에 빨리 올라가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 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리스크가 있는 가격대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거기에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시장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돈을 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기가 저게 좋게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뭐 꿈에서 나타날 수도 있죠. 네. 어떤 주식이 눈에 탁 띄어가지고 네. 그러면 그거를 살 때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 주식으로 계좌를 다 메꾸면 안 되고 네. 한 50%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그때 상황에 또 메타버스처럼 뭐 네. 새로운 분야가 콱 나와가지고서 이게 뭐 그 주식들이 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럴 때 이제 쓸 돈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대표님 주식시장이 지금 정확하게 몇 년 계셨죠? 처음 시작한 거부터 하면 네. 35년, 35년. 야. 본격적으로 한 건요. 전업 투자로 딱 본격적으로. 21년은 됐네요. 21년. 21년. 시작은 35년. 예. 내 인생 전부를 건 건 21년. 예. 살아남으셨잖아요. 예. 그 당시 시작하실 때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안 많지 않나요? 주변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많지 않죠. 주식 투자가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참 어렵죠. 네. 되게 어렵고 아주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제 처음 직장생활 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돈을 너무 쉽게 버는 거예요, 이게. 아, 주식이. 예,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서, 야, 이 주식이라는 거 있는데, 야, 이거 돈 버는 게 장난이 아니다고, 너 다 해라고. 돈 넣고 돈 먹기 예.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보같이 했죠. 네. 그러고서 다른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한 6개월 하고서 나중에 해보니까는 하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는 모르고 했는데도 네. 요즘하고 마찬가지죠. 요번에도 작년에 엄청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역시 주식은 이게 어려운 거구나 싶어서 지금 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해서 한때 돈을 벌기는 네. 벌 수는 있는데 네. 한때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직업화 해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기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그럼 대표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으실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저도 항상 감사하거든요. 네. 진짜 다행이다 하고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를 평생 한다고. 아, 뭔가요? 그게 이제 하나가 항상 반성하는 거. 항상 반성하는 거.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난 해도 반성을 하고 네. 수익이 많이 난 달도 반성을 하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또 이제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손해가 크게 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도 반성하고 그리고 수익이 나고서 한 번씩 얻어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반성하면서 겸손해 하려고 그래요. 네. 조심하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냐면 항상 공부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뭐 비대면 때문에 해외도 못 나가고 그러지만은 네. 보통 1년에 한 두 달 정도는 주식을 아예 안 하거든요. 네. 거의 해외에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공부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장이 어떻고 네. 세계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네. 뭐 요즘엔 리포터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다 정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 공부하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그 주식 공부하는 거는 게을리 하질 않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이제 간혹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기본부터 하는 거예요. 기본부터. 그러니까 뭐 차트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앞으로 유망 섹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미국의 경제 정책 또는 이제 미국 FED의 이제 금리 방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확장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거 네. 뭐 이런 거에서 뭐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뭐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 저녁도 제가 그 공부하려고 그러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그 반성하는 거 하나 하고 네. 이 공부하는 거 하나 하고 그거 덕분에 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뭐 어려운 장에서는 네. 돈을 좀 잃지 않으려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쉬어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쉬어가야 돼.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업 투자하고서 네. 그 아주 이상한 말을 한 번 들었거든요. 네. 축구 선수가 비 온다고 공을 안 차냐고. 네. 다시 말해서 장이 안 좋다고 전업 투자자가 주식을 안 하면 되냐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계속해서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많이 까먹어. 그러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 차례 수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쉬어갈 때가 있어요. 음. 그것처럼 개인 투자가들, 특히 네. 전업 투자가라고 하더라도 네. 항상 투자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장이 안 좋은 게 많이 눈에 보이는데 어떤 종목 사야 되냐고 그 이제 물어볼 때가 제일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거를 사지 마라 그럴 수는 없고 이제 그래서 장이 안 좋다고 느껴지면 네. 쉬어가고 쉴 줄 알아야 돼요. 쉴 줄. 가끔. 그래서 장이 안 좋은데 뭐 경기 방어주를 아니 다 같이 떨어지지 뭐 경기 방어주가 안 떨어져요.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너무 원래 이제 통신주 뭐 인프라가 깔려져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말하기 좋아서 경기 방어주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거지. 경기 방어주가 어디 있어요? 경기 방어주가 주식은 무조건 경기가 나쁠 때 수혜를 받는 회사가 있겠죠.
그럼 그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경기 방어주가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자기가 불리할 때, 네. 자기가 불리한 장이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가 올 때 네. 서퍼가 기회를 잘 봐야지 그게 즐기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자기하고 그 안 맞는 장인데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네. 그냥 투자를 하면은 네. 그냥 그 갖다 이 주식 시장에다가 네. 돈을 자기 돈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쉬어가는 거, 네. 쉬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이고 애매할 때 이게 만약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네. OX 게임이잖아요.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투자한 기업 주가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불리한 게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걸 꼭 해야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런데 그거를 굳이 내가 뭐 무슨 주식시장에 충성할 일이 있어요. 그냥 자기 돈 벌기 힘든 상황인데도 네. 꼭 어떤 의무감 가지고서 주식으로 채워 놓아야지만 뭐 나라에서 표창장을 주나 뭐 그것도 아닌데 그죠? 그걸 꼭 해야지 되는 그 의무감 그런 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네. 시장 상황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느냐, 네.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자기 고민이 철저한 자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 상황 얘기해 주시 그런데 예. 작년에 대형주가 치고 올라갔잖아요. 예. 그리고 올해는 좀 중소형주였고 예. 남은 4분기는 어느 게 좀 더 괜찮을까요? 중소형주죠. 개별주죠. 네. 그게 제가 올해 내내 얘기했을 거예요. 네. 지난해 같은 그거는 10년 꼴에 한 번 있던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2007년도에 대세 상승기라고 한 번 있었다 그랬죠. 2008년도 금융위기로 해서 폭락을 했죠. 그리고 2009년도부터 회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2000포인트 갈 때까지가 네. 대세 상승기였거든요. 그 외에는 거의 지금과 같은 장이에요. 지금과 같은 장.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중요한 게 마인드 자체를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지 그 전업 투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서 투자를 해야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포터 나온 거 어떤 아무 대형주나 전망이 좋다고 해서 사서 수익이 난다. 그거는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쉬우면 다 주식 투자하죠. 그 손해 본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는 장에 대한 고민, 네. 자기 위치에 대한 고민, 자기 자금에 대한 고민, 네. 자기 처한 환경에 대한 고민, 거기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뭔가. 네. 그래서 그거를 그 부족한 거를 메꿀 수 있는 그 열이나 열정이나 네. 그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살아남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슈퍼게임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슈퍼게임이라고 얘기해 주실 건데 이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주식시장이 어쨌든 작년부터 지금까지 좀 핫하다 보니까 네. 이 주식 교육이라든가 네. 리딩방도 굉장히 많이 아, 생기고 맞죠. 네. 또 이 슈퍼게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참 검증하기가 아, 그거 어렵죠. 어려워요, 진짜. 이게 뭐 예, 지분 공시라든가 아니면 예. 실전 투자대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상을 받던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그 사람의 실력을 좀 네, 이게 검증할 수 있는. 검증할 네. 수 있을 만한 주변 사람들의 네. 이야기를 좀 가까이 듣는다 이런 네. 게 아닌 이상은 검증할 방법이 없죠. 사실 개인 투자는 그거 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자분들의 몫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요즘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똑똑해요. 네. 그래서 좀 자꾸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 코로나 전에는 제 계좌를 오픈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제 책에다가도 제 계좌를 오픈을 네. 해서 그 첫 책에는 그게 이제 자세하게 나오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는 투자자분들이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체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유튜브에 뭐 너무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때 돈을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고.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게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제가 그 예전에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이 와서 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자기가 주식 관련 책은 100권도 넘게 읽었대요. 네. 그런데 자기가 투자해서 수익이 안 난다는. 네. 제가 책에다가도 1권, 2권에다 다 써놓은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골프장에 연습장에 가면 네. 타이거 우즈 그 스윙 폼이 이렇게 딱 있어요. 네. 아니 그거대로 한다고 해서 자기가 골프를 잘 쳐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100권을 읽든 1000권을 읽든 네.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네. 거기에서 자기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자기가 수익 나는 모형을 갖추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때 사서 이렇게 팔았더니 수익이 나더라 하는 그 수익 모형이 없으면 네. 장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그쵸.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14년 전에 실전 투자에 대해 처음 한번 나가봤는데 거기서 2등을 했거든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바뀌고 제가 이제 언제 자신감을 가졌냐면 미국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그 폭락장에서도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겪은 게 뭐냐면 그 주식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네. 나는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식대로 하다 보니까는 네. 장하고 관계없이 계속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수익이 계속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만의 그 루틴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아, 이럴 때 사니까는 그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갖춰야 될 그 하나의 그 필살기라는 얘기예요. 주식 투자의 필살기. 네. 주식 투자를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수익이 날 수는 없죠. 지속적으로 그거로. 그렇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전업 투자자니까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매달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매달 벌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손해 보는 해가 네. 달이 있고 수익이 나는 달이 있더라도 네. 1년에 생활비 정도는 벌어야지 전업 투자가 그렇죠.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21년을 하면서 네. 한 번도 그 마이너스 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크게 못 벌었는데 그게 크게 못 벌었어도 인력은 그때는 뭐 옛날에 사이즈가 작았어도 그 정도는 벌었으니까는 이제 네.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기의 필살기. 그거를 하나 만들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어렵죠. 네. 어떻게 보면 올해 초에 이제 한 2,900 주고만 시작을 했는 것 같은데 다시 다시 원점으로. 근데 사실 원점으로 왔다 해도 우린 이미 위의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더 힘든 거일 텐데. 그러고서 위에서 많이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가지고 삼성전자를 사서 한 번도 플러스가 난 거를 못 보고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연초 대비해서 10몇 프로 빠졌다 그러지만은 네. 그 상실감이나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렇죠. 특히 또 어떻게 보면 그 양대 축이라고 하는 재테크에서 주식 말고 부동산 쪽에서는 더 급등을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여기서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은 뭐 물론 이제 부동산을 뭐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국민들 뭐 거의 대다수가 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참 이 안타깝고 그러는 게 네. 영끌 투자 뭐 2030 세대 특히 네. 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식 해서라도 네. 또 코인 해서라도 이제 돈을 벌겠다고 네. 많이 뛰어드신 분들이 있는데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네. 진짜 그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되게 이 기성세대 중에 한 사람으로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 자, 네. 이런 상황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좀 좋은지랑 그다음에 재테크 좋은 한마디만 주신다면. 여기에서 이 시장에서는 그 돈 버는 거 외에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실력을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그 공부들 좀 많이 하시고 네. 틈틈이 그리고 투자하실 때 아주 신중하게 하시고 네. 그래서 작은 돈이더라도 진짜 좀 밤을 새워서라도 좀 공부하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은 여기 김 작가 TV 같은데 좀 문의 좀 하시고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네. 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은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기를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다 보면 네. 또 좋은 기회가 또 그쵸.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전업투자자 남석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